예, 안녕하십니까. SK텔레콤 텔코 데이터 사업팀의 백재석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SK텔레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SK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의 좀 서비스화 형태로 만들었는데, 그 네이밍은 지오비전 퍼즐이라고 합니다. 뒤에 보면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텐데 구글이나 뭐 네이버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지오비전 퍼즐,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의 전문성들이 많으신 분들인데,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B2C 서비스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 SKT 데이터가 상당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고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, 그런 것들을 쉽게 데이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거나 사용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보다는 보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서비스를 지향하는 거는 현재 아니면 과거, 지금까지 실시간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인구의 이동 아니면 체류, 아니면 혼잡도,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저는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상품화해서 외부에 이제 각종 기관이나 기업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팀이 있고요. 주로 지금 데이터 서비스 기획과 판매, 그리고 이전에는 뭐 제가 IoT라든가 좀 글로벌도 좀 했었습니다.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좀 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, 그 네이밍이 지오비전이거든요. 오늘 오신 분들이 상당 많은 분들께서 이 지오비전이라는 브랜드는 좀 아실 텐데, 간략하게 뭐 지오비전 서비스 소개드리고요.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 지오비전 퍼즐에 대해서 배경과 내용,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SKT 데이터가 외부에 나갈 때 지오비전이라는 상품 브랜드로 좀 나가고요. 이 지오비전이라는 이 상품은 사실은 역사가 좀 깊습니다. 한 2011년부터 SKT의 그 가지고 있는 이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외부에다가 그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, 그건 이제 지오비전. 그래서 지금 11년부터 지금 22년까지 뭐 한 11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중간에 저희가 통계청에 뭐 승인 통계도 받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, 특히 코로나19 때 인구의 전국 유동 흐름들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좀 제공한 적이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좀 국가적으로 안 좋은 그 일이 좀 생겨서 지금 또 갑자기 또 각광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. 먼저 뭐 간략하게 보면 SK텔레콤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? SK텔레콤의 데이터의 원천은 결국 통신에서 오는 거고, 통신을 하는데 기본은 저희가 보면 기지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이 기지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외부에다 데이터를 파는데, 문제는 이 기지국이 사실은 에어리어가 뭐 지역으로 가면은 크게는 몇 킬로 정도 반경도 나옵니다. 이렇게 큰 반경을 가지고 SK텔레콤의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는 대다수의 고객들은 정확한 위치값을 원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태로 기지국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격자란 걸 만들었어요. 50m 바이 50이란 피셀. 기지국 안을 50m 바이 50으로 쪼갠 거고요. 그럼 이 50m, 50m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, 텔레콤이 가장 작게 쪼갠 영역이 50m, 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GPS에서는 뭐 이보다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,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기지국 베이스로 만든 어떤 위치 데이터, 유동인구 데이터를 만든다고 그랬을 땐 50m 바이 50이 텔레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, 가장 정밀한 수준이 되겠죠. 정밀한 수준의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50m 바이 50이라는 이 퍼즐에 대한 모습이
지오비전 퍼즐이라는 그 설명드릴 서비스에 나중에 유동인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50m 50으로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법정동과 이게 집게고 그 다음에 50m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저희 데이터는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서 신뢰가 있다는 거, 뭐 통계청 검증과 뭐 국책연구기관, 다양한 연구기관에 이미 들어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원천은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건데, 뭐 한 가지 예로 저희가 그 50m 바이 50의 픽셀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천 데이터는 그 하루에 CDR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0억 개 이상이 좀 생성이 되는데, 그러한 데이터를 원천으로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50m 바이 50 격자, 실시간 플러스 통계 데이터, 다양한 통계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SK텔레콤 데이터 유동인구,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공공의 영역이었습니다. 대부분 지자체 아니면 공기업들이 많이 저희 데이터를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갔다는 얘기죠. 구매를 해갔습니다. 계약으로. 뭐 최근에 뭐 감염병도 나왔고, 뭐 1인 가구, CCTV, 심지어 무슨 버스 노선, 뭐 CCTV 설치 장소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좀 사갔고요. 그 밖에 최근에는 조사할 때 저희 데이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위치 기반의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군을 뽑는 거죠. 이렇게 뽑아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조사 영역에서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데이터가 또 많이 쓰이는 영역이 또 관광 쪽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지역에 무슨 지역 축제 행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축제 행사에 뭐 개략적으로 몇 명이 왔어. 그럼 뭐 몇 명 정도 파악하고,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거야? 그럼 어디서 왔는지 분석해주고, 그럼 어디로 갔어? 여기 거쳐서 어디로 간 거 분석하고, 그러면 이 축제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 그럼 얼마나 머물다 갔어? 뭐 한 3시간 정도만 머물고 빠져났는지 아니면 하루 정도 또 자고 갔는지, 이거에 따라서 이 지역 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SKT 데이터가 관광 효과 분석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제 세션에 이어서 설명드릴 다음 세션의 교통량 부분, 이 부분도 지금 SK텔레콤이 많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, 이건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뭐 한 300개, 400개 되는 기관에 뭐 나갔다는 말씀, 뭐 이거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50m를 했을 때 이 정도 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납품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공기관에 이 격자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는 거죠. 저만의 뭐 연령 들어가고, 거주 인구냐 아니면은 주거 인구, 직장 인구냐,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,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다,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사실은 통계화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관광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역동적인 그림을 만들어서 외부에 이제 지금 판매를 한 거죠. 인재군을 대상으로 과연 인재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분석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.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을 텔레콤이 지금까지 잘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한테 팔았는데 왜 갑자기 같은 내용과 비슷한 지오비전 퍼즐이라는 걸 만들어서 갑자기 이거를 그 오픈을 하고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왜 이 서비스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텔레콤 데이터가 앞에서 한 400개 정도, 300개인데 그 사이 올해 늘어서 한 400개 넘거든요. 400개 정도의 납품을 했다는 측면인데,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B2B 측면에서 팔았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거는 데이터 생성과 판매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저희가 최초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는 원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서 누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대부분 돈을 내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요청을 받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요청을 받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그
그 조건에 맞게끔 데이터를 통계화하고 그것들을 또 뭐 많은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말아서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했죠.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최근에 보면 유동인구 데이터, 실시간 유동인구, 어떤 군중들이 되게 위험에 노출됐을 때 빨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. 뭐 이런 식에 대한 누주들이 막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왜 이거를 통신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못 쓰는 거야? 뭐 이런 이유도 나오고, 아니 내가 지금 벤처해서 벤처라든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SKT 유동인구를 가지고 좀 활용해서 뭔가 좀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맵위에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SKT텔레콤은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지?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팀 같은 경우 연락하시기도 힘들 거고, 도대체 SKT 텔레콤 텔코 데이터 어떻게 연락을 하고 도대체 견적은 얼마고, 보통 뭐 얘기를 하면 뭐 억 단위고 뭐 이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거죠.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져가면 사실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웬만한 용량으로 돌리기도 어렵고, 뭐 이걸 보니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가져다가 어떻게 쓸지, 그러면 썼는데 만약에 계약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돈을 내고 갖다가 썼는데 그럼 데이터를 사왔어요. 사왔는데 이게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솔직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 배정해서 사오고 어느 정도 그동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, 상당수의 어떠한 그 민간 기업이라든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오비전 퍼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. 사실은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. 이 데이터를 만들 때 무슨 컨셉이냐, 이 서비스 밀키트라는 컨셉을 좀 저희들이 가져온 거예요. 사실 지금까지 저희 SKT텔레콤 데이터는 밀키트를 판 게 아니라 완제품을 판 겁니다. 고객이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어떤 조건의 통계값과 어떤 정도의 정확도와 어떤 수준이라고 다 조건을 주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납품을 하고, 그게 맞지 않으면 못 팔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인데, 그게 아니라 SKT텔레콤 데이터를 한 중간재 정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? 그 개념이 밀키트. 그러면 밀키트에는 보면 햇반은 예를 든 건데 반찬거리가 들어가는 거가 있고, 이 반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하는 그 레시피가 필요한 거죠. 그럼 이 퍼즐이라는 거는 SKT텔레콤 데이터 중에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무슨 엑셀표에 뭐 이렇게 CSV 파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주얼한 형태로 여러분의 디자인을 따서 보여주고, 그리고 함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면 이런 분석과 이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보여주는 어떤 레시피 형태가 같이 존재하는 퍼즐이라는 걸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 퍼즐의 영상인데 한번 들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뭐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이걸 펼쳐야겠다. 마우스가 잘 안 되네. 예, 예, 뻑뻑하네요. 마우스가 잘 안 보고. 뭐 설명드리자 보면 이 유튜브인데 유튜브 보면 약간 B2C스럽지 않습니까? 서비스요? 그 의미가 있는 게 B2B 상품을 팔려고 해도 저희들이 발견한 게 B2C스럽게 선전을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.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실무자인데 SKT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고 위에 이제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SKT 데이터를 갖다고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. 근데 그런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약간 B2C스러운 서비스를 손쉽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B2B로 만들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B2C스러운 저희들이 뭐 약간 좀 뭐 비밀이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올라갔네. 예. 저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거 표시를 하고 맵으로 표출이 돼 있는데 이 맵으로 표출할 때 아까 제가 50m 바이 50 격자가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. 여기 좀 격자가 퍼즐 보시면은 좀 숨겨져 있어요. 옆에 보면 맵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햄버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삼각형 돼 있는 걸 클릭을 하셔야지 유동인구라는 게 뜨고 요게 나옵니다. 요게 지금 요즘에 제일 핫하죠. 뭐 실시간 유동인구 50m 50 보시면은 원래 통신사들은 이 서비스를 다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별로 해가지고 일부 기간에만 제공을 했던 거죠.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이 돼 있어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했듯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라는 리포트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현재까지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이제 유동인구. 유동인구의 핵심은 저희 요즘에 보면 실시간 유동인구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하철 혼잡도. 그리고 쇼핑 여가 장소 혼잡도인데 여가 장소라는 이 개념, 장소 혼잡도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아까 같이 그냥 일반 지역의 혼잡도를 보여주는 거는 저희가 그냥 50 바이 50으로 보여주는데 쇼핑 여가 만약에 롯데백화점이다, 에버랜드다, 아니면은 저기 뭐 레스토랑 파크 같은데 보여준다 그러면 사전에 무슨 작업을 하면 폴리곤 작업을 해놔야 돼요. 위치를 미리 지역에다가 그리고 좌표값을 뜬 다음에 그 좌표값에 따라 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상당히 많은 컴퓨팅과 미리 사전에 맵에다가 하는 작업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. 나중에 보시면 저희 보면 일부 올라가 있어요. 지금 백화점과 그 지금 에버랜드나 뭐 서울랜드 같이 유명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한 7,000개 이상까지 늘릴 예정입니다. 그러면 전국에 있는 웬만한 뭐 재래시장, 뭐 유통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있는 유명한 웬만한 관광지 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럼 이게 들어가면 뭐냐면 어느 지역을 클릭을 하면 그 지역에 지금 유동인구가 어떻다 이런 거 좀 다 나옵니다. 보시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추가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 거기다 또 더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하고 아니면 그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 정도 필요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. 이러한 작업들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그러면서 여행이라든가 이런 장소들 추가 그리고 주거 생활이 좀 들어갈 예정인데 이 주거 생활은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주로 공공 데이터, 대부분이 실거래가, 뭐 부동산 가격, 뭐 그런 거죠. 근데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, 아니면 어디로 많이 출근을 하는지, 아니면 어느 지하철을 많이 타는지, 뭐 이런 식의 분석. 실제로 이거는 뭐 판매보다는 내가 이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를 이사 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여기는 어느 학원 가야 되고 어느 슈퍼를 많이 가고 뭐 이런 식의 진짜 생생한 정보를 주는 서비스를 또 웹 기반으로 만들 예정입니다. 이게 지금 12월 말쯤에 올라갈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제공되는 거는 뭐 여행자 목록, 여행자 수, 체류 시간, 혼잡도 목록 뭐 이런 데이터들이 주로 좀 올라가 있고요.
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웹으로 만들었지만 모바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한번 좀 캡처해 봤습니다.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신도림역 혼잡도 좀 나오고요. 그리고 롯데월드 치면은 롯데월드의 혼잡도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이는 화면이 여기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다 표출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실시간 유동 인구 을지로 쪽 입구에 빨간색, 파란색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 추가 데이터도 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여행은 지금 리포트만 지금 돼 있는데 이 여행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폴리곤, 어떤 위치값 이런 것들 위치를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와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주거 생활도 좀 더 강화해서 좀 낼 예정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쉽게 갖다가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현재까지 뭐 이렇게 오픈 API로 저희 뭐 데이터를 납품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. API 방식은 쓰긴 하지만 뭐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그런 방식들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일부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오픈 API에 접속해서 SKT 여기 퍼즐인 데이터를 좀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. 여기서 활용도를 보고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구매를 해야지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일부 샘플이라마 테스트를 좀 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형태. 현재 근데 유동인구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. 유동인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유동인구는 좀 나중에 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올라갈 예정이고요. 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접 뭐 사실은 지오비전 퍼즐 시연을 한번 해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요. 그냥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. 지오비전 퍼즐 그냥 나옵니다.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. 뭐 활용도 뭐 지금 유통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요즘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많이 또 입점시켜야 되잖아요. 뭐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도 논란 뭔지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뭐 유동인구다 보니까 뭐 20대가 많은 지역은 어디야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이 있고요. 그리고 좀 요즘 시장이 죽긴 했지만 프로텍 불황기일수록 더 분양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뭐 프로텍 쪽에서 특히 상가, 건물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뭐 얘기가 있고 여행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행업계 데이터를 쓰려면 단순한 유동인구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유명한 여행지가 어딘지를 누군가 사전으로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. 뭐 관광공사 들어가면 뭐 10,000대, 1,000개 있는데 그거 다 폴리곤을 해가지고 유동인구 제공할 수 없거든요. 그러면 텔레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광지를 뭐 3,000개나 4,000개 정도 사전 밑작업을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죠. 그런 게 이제 지금 선행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공사 여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데이터 제공에 가장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소상공인. 사실 소상공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사업하시는 분이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소상공인이거든요. 사람은 많은데 돈이 안 돼요. 돈이 될 것 같은데 막상 투자하고 들어가면 돈을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. 배민 정도가 지금 소상공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지만 저 텔레콤도 계속 문은 두들기고 있어요. 이런 유동인구로. 그래서 뭐 상권 베이스로. 그래서 상권도 올라갈 예정입니다. 내년 1월쯤에 전국에 있는 1,000개 상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관광지와 별도로 폴리곤도에서 상권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띄워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활용해 보게끔 만들 예정입니다. 소상공인 대상으로.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. 아까 벤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동안 저희 방침은 계약하고 말아주고 뭐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나 쓰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미리 협력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. 다양한 제공 방법도 고민해 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뭐 요즘에 지자체, 정부기관, 유동인구로 뭐 좀 연락은 많이 옵니다.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뭐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전시 부스에 데이터 세션에 지오비전 퍼즐이 있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
네, SK텔레콤의 위치 기반 데이터와 활용한 서비스 관련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Q&A는 이제 한 질문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국 가격의 문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핵심일 거예요. 가격. 결국 텔레콤도 이게 비용을 써서 만든 데이터인데 어떻게 가격을 할 거냐.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천만 원, 몇 억 단위로 나간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. 솔직히 딱 정해진 데이터 가격표는 없습니다. 지금 일반 공공기관에 제시하는 저희 가격표는 지금 오신 분들 상당 부분이 쓰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또 SB, ESG 계속 좀 말씀 주시는데 혼자 또 일단은 문의 주시고요. 협의하고 저희들도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무료로 막 드릴 수도 없거든요. 저희도 용량도 한계가 있고 API로 막 들어와서 찌를 수도 없고. 하지만은 옛날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대처할 거니까 한번 좀 만나서 얘기하시고 연락 주시고 상황 한번 보시죠. 예. 네, 자세한 내용은 부스에서 문의 주시기 예, 바라겠고요. 부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Q&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발표해 주신 SK텔레콤의 백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